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학년도 선택 과목 안내를 위한 영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으로 내년에 선택하게 될 과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자 하오니 잘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학년과 2학년이 모두 시청하는 영상이다 보니 아무래도 1학년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2학년 학생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도 자세히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눠드린 선택 과목 안내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쪽수를 맞게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펼쳐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3쪽으로 넘어가서요. 개정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기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쭉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렇고요.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4쪽에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및 구조, 필수 이수 단위, 교과목 편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로 구분되어 있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교과 쪽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면요.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전문 교과는요, 이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전문교과 1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특목고라고 할까요? 네, 특목고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느 과목들을 많이 볼 수 있냐? 여기 있는 보통 교과와 그 안에 있는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는 요 과목들이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과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공통 과목이라는 것은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한 과목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공통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택 과목은 크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별 학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폭넓게 선택하여 배우게 되는 과목이 되고요. 주로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9등급, 9등급, 등급으로 내신을 산출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교과 융합 학습, 교과별 심화 학습, 실생활 체험 학습 등을 할 수 있게 구성된 선택 과목으로서 3개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요것은 9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요. ABC 보통 이런 성취도, 3단계 성취도. 자, 3단계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일반 선택은 9등급으로 내신을 산출하는 과목이다. 진로 선택은 ABC 3단계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개정교육과정에 필수 이수 단위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먼저 단위가 뭔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위라는 건 뭐냐면 1단위, 2단위 이렇게 필수 이수 단위가 몇 단위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1단위라는 건 뭐냐면 17주, 한 학기가 17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17주 동안, 즉 17시간 동안을 공부하게 되는 과목을 우리가 1단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것을 1단위,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씩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것은 4단위 교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를 30단위,
창체 4단위, 한 학기요. 교과 30단위, 창체 4단위, 즉 일주일에 34시간씩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주를 하면 이제 방학이 되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 이러한 교과 군에 해당해서 필수 이수 단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이만큼은 꼭 들어야 된다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 그 다음에 한국사 6단위.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뭐 필수 이수 단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많이 수업을 듣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눈여겨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회 10단위와 과학 12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포함해서 한문교양도 이 이수 단위를 이수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 우리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수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나 과학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필수 이수 단위를 못 채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못 채우게 되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단위를 잘 생각해서 채워서 선택해야 된다. 더 뒤에 가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달리 구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2학년 7반의 시간표와 3학년 9반의 시간표를 제가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미 뭐 2학년 학생들은 잘 아시겠죠? 여기 보면 A, B, C로 구성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요 과목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A의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A 시간에 자기가 선택한 수업으로 듣게 가는 거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2학년부터는 자기가 선택한 해당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학 1같이 또는 수학 1, 확률과 통계 같은 과목들은 모두 그 반 학생들이 모두 다 선택한 학교 지정 선택 과목이니까 그 반 안에서 물론 이동 없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3학년에 올라가면 선택하는 과목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H가 있고요. 요 I, 자, 1이 아니라 I입니다. 자, H와 I가 있는 것들은 탐구 영역 선택 과목으로서 H를 선택한 과목과 I를 선택한 과목으로 이동해서 들으면 되는 것은 2학년이랑 동일하고요. 3학년에 보시면 이거 말고도 심국, 심화국어라는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영어, 진영이라고 되어 있죠. 진로 영어. 자, 요것도 심화국어와 진로 영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뭐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시간에 이동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일본어와 요 시간에도 중국어를 선택한 친구는 중국어를 들으러 가고, 정보과학을 선택한 친구는 정보과학을 들으러 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잘 보시면 이 외에도 환경, 자, 환경이라는 과목이나 신국, 영어, 환경, 일본어 이런 과목들이 전부 다 지금 선택 과목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올라가시면 굉장히 이동 수업이 많아진다. 왜냐면 그만큼 선택하는 과목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표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동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요. 2학년 학생들 알다시피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만 수업을 잘 듣고 시간표에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으로서 교과목 편제. 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 5쪽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공통 과목 보시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자, 이것들은 이제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구나 라는 거. 그냥 어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나 다 똑같이 듣는 과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구분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과목은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 보시면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현된 과목들은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들입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과목들이 개설됐고 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은 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편제표를 보시면 정확히 몇 학년에 몇 학기에 어느 학기에 개설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는 정도로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요 전문교과 원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 전문교과 원이라는 과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특목고에 주로 개설되는 과목이다. 딱 봐도 약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 보시면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뭐가 있냐면 이 정보과학이라는 과목, 정보과학 요 밑줄 쳐 있죠, 그죠? 정보과학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현대세계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이 우리 학교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성적 산출에 따라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전문교과 원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어떻게 성적 처리를 하느냐? 자, 얘는 진로 선택과 동일하게 성적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BC 성취도 3단계로 성적을 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넘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이제 정보과학과 현대세계 변화는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고요. 이 사회과제 연구는 여기 써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자, 공동교육과정이 뭐냐는 뒤에 10쪽에 나와 있거든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쪽으로 넘어가서 진짜 중요한 학업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학업 성적 처리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지만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중에 기초탐구 생활교양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뭐냐?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을 모두 표현하는 성적표에 표시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과목이 뭐라고요? 석차 등급을 표현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3단계의 성취도로만 표현한다. 즉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3단계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된다. 거기에다가 뭐가 산출되냐면 여기 나오는데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말했지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3단계 ABC로 나오고 성취도별 분포가 입력되는 과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체육 예술 교양군으로서 3단계 ABC로만 표현이 되는 과목. 여기는 이제 수강자 수도 입력하지 않고요. 성취도별 분포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성적 처리 방법은 교양교과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 P가 뭐냐면요, 패스예요. 즉 이 과목을 이수했냐 이수하지 않았냐, 뭐 fail이라고 말하면 이제 이수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석만 하면 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목은 그래서 성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고요, 이수했냐 이수하지 않았냐 요것만 이제 판단하는 과목들입니다. 좀 이따가 자, 요 네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1번은 석차 등급을 내는 과목, 2번은 ABC 3단계로 표현하고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하는 과목.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ABC로만 성적을 산출하는 과목.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패스, 즉 P로만 표시되는 과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잘 할 테니까요. 나머지 뒤에 편제표 가셔서 제가 설명드릴 때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 뭐냐,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취도는 뭐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은 뭐냐, 자, 요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요 성취도라는 건 우리가 뭐로 기억하시면 좋으냐면요, 요 성취도는 절대평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절대평가. 자, 그러면 석차 등급은 뭐냐, 그러면 이제 상대평가다.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절대평가는 뭐고 상대평가는 뭐냐, 그러면 이 절대평가라는 것은 자신이 획득한 점수요, 자신이 얻은 점수에 따른 점수를 A, B, C, D, E, 자, 5단계 또는 3단계로만 성적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중학교 성적 산출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자, 중학교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5단계 A, B, C, D, E로 성적을 산출했잖아요. 자,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즉 이 공통 과목은 5단계 성취도로 내고요. A, B, C, D, E로 성적이 산출되기도 하고 또 석차 등급도 산출되잖아요. 이렇게 단계.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80점 이상이면 A. 자, 6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이면 B. 60점 미만이면 C. 이렇게 A, B, C 세 단계로 성적이 산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또 상대평가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2학년 학생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자, 성적을 1등부터 한마디로, 마지막 등수까지 쭉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위에 상위, 위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 전체 학생들 중에 4%까지가 1등급, 이렇게. 전체 상위, 자, 4%까지가 1등급, 이런 식으로. 자, 퍼센트별로 등급을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위 11%까지가 2등급. 자, 이 등급에 대한 얘기는 말 안 해도 이미 벌써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상대평가라는 건 몇 점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전체 이것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몇 등이냐, 내 등수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를 따져서 등급을 매기는 과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은 성취도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성취도 5단계 ABCD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몇 등이냐, 석차 등급이 몇 등급이냐가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1번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석차 등급만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으니까 요 ABCD 3단계, 자, 요 A냐 B냐 C냐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학교 때 A, B, C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A냐 B냐 C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예술군도 A, B, C 세 단계로 성적이 산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적표를, 가짜 성적표죠. 가짜 성적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성적표가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 이렇게 예시로 한번, 됐습니다. 자, 2학년 학생들은 이미 성적표를 1학년 때 받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1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공통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중에서 기초, 탐구, 생활, 교양. 자, 공통, 기초, 탐구, 자, 생활, 교양. 자, 요 과목들은 전부 다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성취도요. B, A, C, C. 이거는 여기 내가 받은 원점수가 72점이니까, 평점이 C점이 되는 거죠. 자, 90점이 넘었으니까 A가 되고, 90점 넘었으니까 A, 80점 되니까 B, 이렇게 성취도가 표현되는데, 이 성취도는 사실 이 성차 등급을 내는 과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교 갈 때도 이 성취도를 잘 보진 않아요. 뭘 보냐? 당연히 이 석차 등급을 보겠죠. 이 석차 등급이 뭐냐? 이게 보는 거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언제 쓸 일이 있을까 봤더니, 일부 친구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때 이 고등학교 성적을 가끔 성취도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석차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이 성취도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학 갈 때요. 그때 쓰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는 한마디로 성차 등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에서는 이 원점수도 보고요, 표준편차도 보고, 수강자 수 보고, 이 성취도도 보겠죠. 성취도를 본다는 건 원점수를 보는 거랑 동일하니까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위에서 이 한문까지 요 과목들은 전부 다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니까 석차 등급이 얼마가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체육예술은 보시면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성적 처리 방법이죠. ABC로만 표현되고 석차 등급도 없고, 그 다음에 원점수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린 과목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이죠. 자, 지금 3학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3학년에 배우는 물리학 2 이런 과목을 가져왔고요. 보시면 원점수, 표준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 수강자 수까지 표현되고요.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고 대신 각 A, B, C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제시된 자료랑 수치가 조금 달라요. 제가 요거를 조금 오타여서 제가 수정했는데 미처 출력하기 이전에 이후에 제가 수정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숫자만 다를 뿐이지 크게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A가 32%, 전체 수강자 수 25명 중에 32%가 A를 받았다, 32%가 B를 받았다, 36%가 C를 받았다. 그래서 성취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학교에 아무래도 이런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과목은 석차 등급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감을 반영하는 과목들은, 자, 요 B가 중요하지만 또 이게 얼마나 많이 A를 주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가 만약에 뭐 70%, 80%다 그러면 야 이거는 뭐 다 A를 줬네. 너무 쉬웠구나 시험이 또는 뭐 과목을 너무 쉽게 가르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비율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했지만 이 교양 교과군은요 마지막 네 번째 성적 처리 방법으로 말했지만 페일, 패스 페일. 근데 이제 페일은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P라고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이 반영되는데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요. 대학교 갈 때 이런 성적들이 어떻게 반영되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성적을 산출하고 대학교에 어떻게 반영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동안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석차 등급은 어떻게 산출하냐면 이렇게 산출합니다. 수강자 수에다가 곱하기 4%까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세계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사. 자, 세계사 과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계사는 지금 현재 수강자 수가 96명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3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럼 3등급이라는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냐 생각해 보면 96명 곱하기 3등급이 상위 23%까지니까 0.23을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96 곱하기 23을 하면 22.08이거든요. 자,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과목을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자, 반올림 하면 22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22. 그러면 즉 22등까지가 자, 1등부터 22등 쭉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22등 이상인 친구들이 3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2등급은 0.11, 11%까지니까 곱하면 10.56이 나오거든요. 10.56 반올림하면 11이죠. 그러니까 11등까지가 2등급이고 12등부터 22등까지가 3등급이다. 이 친구는 3등급을 맞은 거 보니까 아마 12등부터 22등까지 사이에 든 친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수강자 수 곱하기 상위 누적 백분율 1등급이면 4%까지, 2등급이면 11%, 3등급이면 23%, 4등급이면 40%, 그래서 0.4 이렇게 곱해서 나온 숫자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그 등수까지 우리가 등급을 측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요. 자,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중간석차를 반영한다. 자, 이 중간석차 기억해주세요. 2학년 학생들도 모르는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기억해보세요. 중간석차는 내 등수에다가, 자, 요 좀 옆에다가 써볼게요. 너무 이쪽으로 왔네요. 자, 중간석차는 등수에다가 자기 동점자 수 마이너스 1을 2로 나눠서 더해줘서 석차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11등이 예를 들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11등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11등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11등에다가 플러스 동점자 수가 3명이죠. 11등이 3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1 분의 2 해가지고 얘는 몇 등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니까 12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등이 3명일 경우에는 이 3명 모두 실제로 석차 등급을 낼 때는 몇 등? 12등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2등급이 되는 거죠. 11등이지만 실제로 석차 등급은 3등급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석차, 중간 석차로 반영하는 게 무조건 불리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중간 석차, 동점자들이 많이 발생하면 중간 석차를 해야 성적을 산출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점수는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왠지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수를 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필평가에서 뭐 소수점 4.6, 5.1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세분화시켜서 출제를 하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중간석차를 반영하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하지만 이게 꼭 불리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0명이 수강하는 과목이 있다고 합시다. 200명이 수강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얘 200명의 1등급은 몇 명이냐? 그러면 200 곱하기 0.04가 되고요. 그럼 얘는 8이니까 8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근데 만약에 100점 무조건 1등이겠죠? 이 100점이 만약에 20명이다. 20명. 자, 2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 다 1등이지만 실제로는 중간석차를 반영하니까 1등 더하기 자 20명 마이너스 1, 2로 나누니까 얘네들은
10.5등이래요. 그러니까 1등이지만 100점 맞은 애가 20명이나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1등이지만 실제로는 석차 등급을 낼 때 10.5등급이 돼서 모두 2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1등급이 없게 되는 상황이죠. 이 밑에 학생들은 99점 막 이렇게 될 테니까 전부 다 2등급이 되는 1등급이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일이죠. 하지만 만약에 100점이 만약에 이번에는 뭐 12명이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점이 12명이야? 그러면 이 학생들의 성적은 1등 더하기 2분의 동점자 12명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6.5점, 6.5등으로 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와 8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이 12명이 모두 다 1등급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동점자가 생기는 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왠지 모르게 불합리하게 정수가 산출됐더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최대한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을 산출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석차 등급을 철저하게 잘 나누고 있다. 동점자가 생긴다고 무조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석차 등급을 잘 나누고 있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석차 등급은 그래, 대학교 갈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 대충 안다. 1학년 학생들도, 2학년 학생들도 대충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서울권 안에 들려면 1점 몇 등급이어야 돼야 된다. 뭐 평균 등급이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계산을 잘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죠. 진로 선택 과목은 그러면 ABC로만 표현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대학교 때 반영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나눠드린 안내 책자의 82쪽 부록 2번 학생부 교과 전역 교과 성적 제대로 알기 파트를 잠깐 다시 같이 가셔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2쪽 부록 2번이죠. 학생부 교과 전역 성적 제대로 알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시에서 알고 있죠. 우리는 수시와 정시가 있다. 알고 있죠, 그죠? 자, 수시는 우리 학생부 성적, 그죠?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와 또는 성적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이제 지원하는 방법을 수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점수 위주로 우리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방법을 정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시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죠? 교과 전형과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종합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요, 우리 학교 성적, 우리 내신 성적이죠. 성적 위주로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것을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자, 종합전형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학생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부터 출석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체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 등등 이런 과목, 그 다음에 행동 발달 특별사항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교과 성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니까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어떻게 성적을 반영하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한 과목의 석차 등급을, 자, 이수한 과목의 석차 등급, 아까 말했죠. 1등급부터 9등급 있죠. 자, 요 석차 등급을 이수 단위와 함께 활용한다. 보통 이제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 그러니까 4단위짜리 수업은 이 석차 등급에다 보통 4를 곱하고요. 또는 뭐 5단위짜리다. 그러면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5를 곱하는 거죠. 2단위짜리는 2를 곱하고 이렇게 해서 단위를 곱해서 보통 계산합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함께 활용해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무래도 석차 등급을 내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주로 반영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시 어떻게 반영하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 이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단계 성취도에 따라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무슨 말이냐면 A를 맞으면 뭐 1등급으로 반영한다는 거죠. 또는 뭐 어떤 점수, A는 몇 점, B는 몇 점 이렇게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교과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9등급으로 나오는 이 석차 등급으로
대부분 판가름 난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23학년도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보시면 두 과목만 반영하는 등급을 변환해서 두 과목 반영하는 데가 경상대, 이런 식으로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 꽤 많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전 과목 배운 과목이 뭐 세 과목이든 네 과목이든 다섯 과목이든 다 전부 다 반영하는 과목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예 미반영하는, 즉 진로 선택 과목은 아예 교과 전형에서 미반영하는 대학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에 대해서 성취도는 1등급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히 고려대와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이 성취도별 비율도 반영하는데, 말했지만 A등급이 몇 퍼센트, B등급이 몇 퍼센트, C등급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성취도별 비율도 반영하는데 A등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성균관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의 정량평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급이죠, 등급. 그러니까 석차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석차 등급을 몇 퍼센트? 80%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뭐 진로 선택 과목의 정성평가. 자, 여기서 말하는 정성평가라고 하면요, 뒤에 나오지만 여기 안 나오네요. 자, 정성평가, 정량평가는 말했지만 이렇게 성적 산출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 석차 등급 반영 점수에다가 단위를 곱해서 쭉 더한 다음에 전체를 이수 단위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평균 석차 등급을 내서 이걸 이제 반영하고요. 8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정성평가. 여러분, 정성평가라고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세특이라고 하죠. 교세특 같은 걸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 종합전형 아닌가? 여기서는 종합전형 아니고, 종합전형은 당연히 다 보는 거고요. 다 보는 거고, 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를, 오히려 그러니까 ABC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과목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균관대는 독특한데요. 자,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도 성적을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모든 전 과목을 다 보는 학교도 있지만 특정 교과의 과목만,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교과만 반영되는 대학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여기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뭐 전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교과목별로 세 과목, 그러니까 국어 세 과목, 수학 세 과목, 영어 세 과목, 이런 식으로 전체 세 과목에서 총 12과목만 반영하는 이런 학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예체능까지 다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국영수 4과목까지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교양까지 반영하기도 하고, 교양은 빼고 반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별로 전부 다 반영되는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꽤 있다. 그래서 일부만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순위만 고려해서 평가되니까 그 과목의 특성은 사실 고려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내년에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지금 우리가 수강 신청할 때 어떻게 하면 성적만 잘 받을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아무래도 교과 전형으로 제일 많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 교과 전형으로 이제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성적을 가장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진로랑 관련이 없는 과목이더라도 그냥 그 과목만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교과 전형으로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종합전형이라는 건 오히려 교과 전형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신 성적은 조금 못 받을지라도 그 과목에 내가 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활동하고 다른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정말 열심히 있는 학생으로 인정받으면 내가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더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런 종합 전형을 위해서라면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위해서 내가 조금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유리한 선택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아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 학생과, 여기 지금 A 학생과 B 학생이 있죠, 그죠? 성적, 이 가나다라 이게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시니까. 자, 이렇게 석차 등급이 있어요. 근데 석차 등급으로만 보면 지금 이게 전부 다 일반 선택 과목이든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전부 다 산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A 학생은 완전 우수한 학생이에요. 전부 다 1등급이에요.
자, 근데 이 B 학생을 보면, 안타깝게 두 과목에선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보면 당연히 A 학생이 완벽하게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 같은 학생은요, 여기 있죠? 교과 전형으로 보면 A 학생이 무조건 B 학생보다 우수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B 학생은요,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넣기에 훨씬 더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지금 이 가 같은 과목은 2등급이에요. 2등급이지만 원점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균이 53이고 표준 표제가 24인데 지금 87점을 맞았다는 건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2등급이긴 하지만 거의 2등급의 상위권이죠. 랭크. 여러분은 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 표제만 보고 석차 등급이 얼마일 거다라는 걸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예상을 못할 수 있지만 이제 수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 입학 사정관들은 이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친구가 2등급 중에서도 높은 상위 랭크의 2등급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얘도 93점이거든요 67점이고 표준표차가 20점에 가까운데 93점이나 맞았다? 근데 2등급이 안타깝다는 거죠. 잘 보시면 94점으로 1등급 했잖아요. 얘는 93점으로 2등급, 얘도 89점으로 1등급이지만 87점으로 2등급. 보시면 진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얘는 똑같은 1등급이지만 잘 보세요. 얘는 100점이에요. 얘는 99점, 얘는 100점이에요. 보시면 표준표차도 평균도 낮고 표준표차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100점을 맞다는 건 이 과목에서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친구죠. 그러면 이런 친구가 종합전형에 갔는데 마침 또 라 이런 게 뭐 수학, 과학 이렇게 되고요. 뭐 이 친구가 만약에 이공계 계열로 진학을 한다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보면 이건 완전 우수한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와 관계가 없는 과목들도 거의 완벽하게 우수한 과목이다 그러면 오히려 어설프게 1등급을 받은 친구보다 전체적으로 어설프게 잘하는 친구보다, 어설프게 잘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뭐 1등급이니까 굉장히 잘하는 친구는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B 학생이 오히려 종합전형에서는 훨씬 더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적만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자, 여기 뒤에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A 학생보다 오히려 B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만 보고 우리가 선택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봐야 되지만 종합 전형도 생각해야 되고, 또 심지어 어디까지 정시까지도 생각해서 교과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뭘 봅니까? 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냐?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럼 뭔가 좀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려운 과목이더라도 도전적인 또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딱 봐도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과학에서도 이제 물리학 같은 게 좀 어렵고, 사회에서도 보면 이제 법이나 경제나 이런 과목도 어렵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진로랑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한 노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업 역량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전공 적합성도 보시면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를 했냐, 또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등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면 너무 성적만을 생각해서 과목을 선택한다기보다 진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수강함으로 해서 어떤 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가 수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 나와 있는 멘트를 제가 이렇게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자,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도 고려한다, 이 얘기죠.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또는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해서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지만, 이 수치상이라는 건 이제 성취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취도나 성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게 바로 서울대학교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과목을 고를 때 단순히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그래서 가끔씩 이제 수강자가 뭐가 많냐, 그래서 선택을 뭘 많이 했냐에 따라서 우르르 막 자기 선택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고3 올라가가지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 과목 보다 어차피 성적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다시 가겠다 해가지고 막 교과를 바꾸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 학생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적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물론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리로스쿨에도 성적을 올려서 여러분이 이제 리로스쿨 가셔서 자기의 성적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적 산출 시스템 이미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가시면 3학년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자기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고 지원 가능한 대학교들을 3학년 담임선생님과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자기가 궁금했다.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걸 알아보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 뭐 대학 어디가로 그 검색창에 치셔도 되고 아니면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회원가입 하시고요. 회원가입 해야 됩니다. 학생으로 회원가입 하시고 여기 보시면 성적 분석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학생부 성적을 입력하시면 이거 한 번만 입력하시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계속 입력하시고 하시면 각 대학교별로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학과 검색, 전형 검색 할 수 있고요. 그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성적 분포별로 예를 들어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또는 뭐 20%, 30%, 50% 이렇게 각 대학별로 성적을 쫙 분석해서 자동으로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교가 유리하고 이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교가 유리한 것을 1학년, 2학년 때도 미리미리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꼭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성적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1교시는 5교시는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설명할 텐데요. 자, 요 3교시에, 7교시에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활용할 때 여기에 꼭 접속 한번 꼭 해보시기, 1, 2학년 학생들은 꼭 접속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